전직 회장님과 를 모시고 저희 현재까지 한인회가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영록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전직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보다 회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31대 한인회가 있기까지 회장님 노고가 있기에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회장님을 감사 참석 못하신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제 저는 박성근 회장님이 캐나다에 계신다는 연락을 받고 모든 연락을 받고요. 김희석 회장님께서는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포 사이의 정원에 이러한 좋은 한인회관에 입주할 수 있어서 감사와 전 건립위원장님 김백규 회장님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틀란타 한인 사이는 17년의 도라빌 시대를 청산하고 노크로트 시대가 오면서 전문성과 교육, 문화,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한인 사이와 주류 사이에 가야 하는지를 교육 프로그램과 차세대를 위해서 노력과 아틀란타 한인 사이들도 시대에 맞게끔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31대 집행부는 동포 사이를 위해 낮은 자세로 제설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전직 회장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안건 토의로 넘어 들어가서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저희 한인회 활동 보고를 강신봉 부회장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회 부회장 강신봉입니다. 저는 그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에 대한 것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놓인 그 코리안 페스티벌 홍보 책자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행사 브로셔가 아닌 홍보만 위한 책자로 제작이 됐고요. 코리안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거 위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가지고 지금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포스터가 제작되고 오늘 아침에 오전에 마지막 또 정기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와 모든 일단 기초적인 준비는 됐고요.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한 홍보가 지금 진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전하고 좀 다른 점은 예산이 10만 불로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에 하던 방향과 다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코리안 페스티벌과 함께 또 라그랜지에서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그 총영사관의 요구와 그쪽 지역의 요구로 인해서 라그랜지 코리안 페스티벌이 저희 한인회에서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는 2014 코리안 페스티벌이 아틀란타 앤 라그랜자라는 공동 이름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요. 10월 18일, 19일은 아틀란타에서, 그리고 일주일 전에 10월 15일은 라그랜지에서 라그랜지 시청 앞 광장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준비와 진행은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일주일 전에 라그랜자에서 그 일부를 코리안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10월 18일, 19일은 수완이 시청 앞에서 예전과 같이 그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0만 불을 잡고 지금 대기업과 큰 회사들에서 지금 후원금을 받고 진행하고 있고요. 부스 판매와 그리고 행사 당일날 만들어지는 브로셔로 나머지를 준비해서 총 10만 불의 예산을 맞추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무슨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이성 관리처장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해관 보수 및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이성 관리처장의 최승혁처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에 제일 관심이 많아가지고 교육부장을 제가 맡았었어요. 교육부장 맡다가 오영락 한인회장님이
관리처장을 맡아주면 어떠냐 해가지고 제가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마음 먹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관 보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인스펙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 달 동안 지체된 상황에서는 앞에 우리가 사무실 앞에만 지금 진척 사항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제 뭐 해관 문화회관 쪽에서는 아직 지금 이제 8월 15일을 기준을 해가지고 보수를 약간 할 예정이고요. 노인회관이나 라이브러리 쪽에서는 아직 우리가 예산 문제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목적은 오영락 한인 회장님이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행사를 이끌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가지고 한인 사회에다가 기부함으로써 한 달에 제가 예산을 잡은 게 한 25,000불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1년에 향후 한 30만 불인데 30만 불에서 한인 사회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게 한 15만 불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한 15만 불은 인건비, 회관 유지 보수비 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30만 불 렌트 수입을 30만 네, 불 그렇습니다. 네. 저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기준은 수프링홀 기준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수프링홀이 하루 빌리는데 5,000불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보다 한 2배 정도의 그 수익을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건립위원회에서 그런 비준을 보고 이 건물을 우리가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신 있습니다. 노인회는 어떻게까지 왔어? 노인회는 저 세 번째 칸 쪽에 그건 어떻게 협상 결의가 됐다고 어디까지 왔느냐? 노인회 쪽에서요? 아니 아까 노인회가 협상 못 받다는데 어떻게 돼? 아니 노인회 쪽에서 협상 못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연히 드려야죠 공간을요. 청해도 노인회 가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나? 그리고 또 이 건물이 활성화되려면은 노인회가 들어와야 돼요. 하루 200~300명 그 노인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 건물이 좀 활성화되고 좀 잘 되죠. 그렇지 노인회가 없으면은 또 임원들 100명 와가지고 이 큰 건물에 썰렁하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인회를 공경하는 마음에서도 이 회관을 마련해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현재까지 네. 어떤 결정 사항이 있습니까? 노인회와 한인회와 사이를 어떻게 해주겠다. 오 회장님이 이제 노인 회장님 이제 미팅 하셔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을 드리겠다 합의를 본 거는 있습니다. 그 대신 노인회에서 무슨 이런 거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는 부스에서는 그 부스에서 알아서 그 도네이션 받고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뭐 라이브러리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라이브러리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안을 자기가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하는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는 노인회에서 전부 지금 도네이션해서 고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질문. 저희가 이제 지금 약간 지체되는 게 인스펙션이 사실 뭐 제가 무슨 뭐 이 전기나 목수나 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어저께 신문인가에 조선을 벌어보니까 네. 거기에 뭐 여기 와서 인스펙션 전부 하고 뭐 이런 하는 있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히 저 에어컨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근데 그 에어컨 문제는 네. 우리가 사기 전부터 오 회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근데 세상스럽게 어떻게 조선일보에서 이런 걸 알고 샀냐는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건립위원회에서 네. 건립위원회가 해산하기 전에 이 건물에 대한 인스펙션을 전부 했습니다. 그 리스트가 다 있어요. 뭐를 선언해야 되고 뭐를 선언해야 되고 그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제 손에는 음. 인스펙션 받은 페이퍼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뢰하지도 않았고 네네. 한일에서 네.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우리는 또 우리대로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죠. 다음서부터는 저희가 그거를 그러한 문제를 제가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아니 뭐 저하고 협의할 거 없습니다. 이제는 막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시고. 다른 빌딩 같으면은 2층, 3층에 보통 옥상에 올라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빌딩은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옥상까지 올라가고 생각은 못하고 그냥 뭐 다 잘 돼 있겠지 하고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 전기 그 에어컨 고치는 그 사장님한테 좀 와서 한번 체크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다 체크업을 했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사기 전에 전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다 받은 것을 오 회장님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클로징을 한 다음에 올라가서 다 인스펙션을 또 했어요. 그 하얀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에어컨은 특별히 얼마가 어느 정도는 가져야겠다는 에스티메이트까지 있어요. 근데 어제 그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 뭡니까 그 커머셜 키친 리페어 하시는 분이 여기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에스티메이트를 내셨다고. 내가 그 양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커머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부터 전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10만 불을 얘기했더라고요. 조선일보 보니까. 우리는 7만 불에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10만 불이 됐는지. 그것도 그 10만 불은 그 신문에 제가 보니까 추정 액금이죠. 물론 얼마나 뭐 어떤 공사를 분이 하다 다 보니까. 추정 왜냐면은 금액이에요. 추정 금액. 전화기 들어와 보니까 그 친구가 올라가서 있길래 이제 또 그 친구가 보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뭐 없네 그렇게 해서 불거진 문제가 되겠지 이제 이게요. 그리고요, 네. 이 건물이 우리가 사기 전에 벌써 5년 이상이 비어있던 건물입니다. 물이 안 나온다? 물은 메인에서 잠가놨어요. 그죠? 네, 네, 그건 그렇죠.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오픈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지붕이 쏟아졌어요? 우리가 살 때에 10year 워런티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어? 그런 걸 다 아시고 기자들이나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게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 전 권리위원이 뭐 했냐는 식으로 지금 따지고 드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그거는 정정 보도를 발표하고요. 우리가 몰랐던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신문 기사 나올 때는 양떼랑 다 쫓고 기사에 내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뭐 그러니까 어쨌든 기사를 나도 뭐 내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계시 있는 아니고 그대로 발표해 뭐 돌발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이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도했습니까 그걸? 그러면 잠깐 지금 이 새 한인회관 건물을 보수하는 일에 지금 책임을 우리 네, 그렇습니다. 전 이사장님 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김백규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집을 한 채를 사도 사기 전에 인스펙션을 다 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우리도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오늘이라도 그러면은 한인회에서 받으십시오. 예, 받아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우리 배 회장님을 헐뜯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얘기가 네. 배 회장님이 그러시더라. 뭔 너무 경비가 7만 불이 넘느냐 노고문노하면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제 귀에. 네. 자 저희가 돈을요 260만 불을 모금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경비가 7만 불 났어요. 근데 그런 소문은요 네. 일반적으로 다 돌아가는 소문이죠 이게요.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아니 누가 그러니까 그랬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배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한인회 지금 그 결산 보고에 거기 들어가면 계산서 들어가면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중에 뭐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냐면 보세요. 건물을 살 때 서베이를 해요. 서베이 1000불, 2000불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오 회장님하고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거기에 잠깐만. 잠깐만. 제가 아니 글쎄 내가 한마디 가만히 일어나시지 마시고 제가 근데 제가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래. 아니 이상한 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끝난 다음에 하세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이 얘기를 내가 듣기 귀찮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 여러분도 귀찮은 게 마찬가지야.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보고 회장님도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예의입니까 그러면?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발언 막는 게 예의입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뭐가 예의입니까? 누가 당신 보고 뭐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내 얘기를 들어보지 말아요. 저희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듣는데 보고 있어 그러는데 지금 내가 그러니까요. 제가 그럼 내가 이쪽 보고 질문으로 얘기했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쪽 보고 얘기했어요. 지금 아니 왜 남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아니 이 얘기를 너무 알아듣고 이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 소리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회장님,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가만히 내가 제가 들어보라고. 질질 잡게 해요. 근데 김백규 회장이 이 얘기를 하면은 다 들은 다음에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지. 여기 끝나지도 않는데 여기서 이 얘기하고 여기 끝나지도 여기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이 거북에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날을 딱딱 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김백규 회장 이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여기서 답변을 하라고. 끝나지도 않는데 자꾸 이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혼동스럽다 이거예요. 전 지혜 좀 들었습니다고. 그 얘기인데 당신이 나한테 핀대를 내고 해야 되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아니 내가 뭘 알아듣게 이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끝나지 여기서 이 얘기하고 맞아요. 여기서 끝나지 여기서 얘기하니까 우리 앉는 거 병신이 뭐예요? 5분만 내 나갔다 오겠습니다. 회장 얘기 좋아요. 네, 우리가 이제 발언을 제가 그 발언을 갖고 하자고요. 누구라도. 그 회장이 질문에- 사회 보니까 발언권 주식 끝난 다음에 아니 발언 그걸 갖고 제가 해요. 끝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은 그래, 그렇게 하자고. 왜냐면 지금 그 저희 그 권리위원회에서 지출한 7만 불에 대한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자 260 몇만 불을 우리가 모금을 했어요. 200 몇십만 불에 대한 것은 260만 불에 대한 경비는 7만 불에 대한 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솔직한 얘기죠.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하면서 누가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일로 큰 부분이 뭐냐면 다 클로징 코스트, 그다음에 인스펙션 코스트, 저거 파는 것도요. 다 그 돈이 들어가서 팔았습니다. 그냥 파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거기 한인회에서 그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무슨 돈이 얼마 나간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요. 제가 밥 먹을 때, 일할 때, 우리 권리위원들 밥 사고, 물론 내가 그것을 다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거 다 하면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갔어요. 김 회장님. 그거 왜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아니, 하십니까? 그- 권리위원회가 뭐 잘못한 거 김 회장님, 있습니까? 김 회장님. 권리위원회요. 발언권 바꿔합시다. 권리위원회요. 끝난 솔직하게, 다음에 질질 잡고 하자고. 깨끗하게, 진실로 다 했습니다. 김 회장님. 물어보실 거 물어보세요. 우리 그 내용은 우리 권리위원회 마지막 그 보고할 때 이미 다 발표된 내용이니까 참, 지금 그리고 굳이 제가 그- 하실 필요는 없죠. 예. 아니 근데 자꾸 뒷말이 요새 근래에는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이제 그것도 그건 나중에 따로 그저 개인적으로 그는 말씀을 나누시면 되지. 오늘 이 지금 아젠다가 해관 보수 및 경과 보고인데 뭐 그 이야기 꼭 하실 필요가 이런 게 있었구만. 없지 자, 않아요. 이것이 저희가 일단 클로징 할 때 배부한 겁니다. 그거 다 나왔었어요. 우리 몰랐어 이거를 아는 사람. 제가 좀 발표하려고 그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단체에서 항상 정확한 그 인포메이션을 줘야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상황이 이제 그 인스펙션 문제가요. 일반 보수 같은 거는 그 처음에는 손을 못 댔어요. 겁이 나가지고요. 다른 시즌 그 보수 상황을 봐가지고 못했는데 또 인스펙터 와가지고 페인트나 이거는 자기가 봐준다 그래가지고 그 문화회관 쪽에 지금 저희가 페인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넘어가십시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저희가 활동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 4월달 이후 저희 한인회 활동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저희가 그 건립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미 유니온에서 68명이 참가하시면서 성황리에 잘 마쳤고요. 5월 27일과 30일에 재외 동포재단으로부터 건립기금 전달을 받았고, 더불어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모금 방송을 해서 계속적으로 건립기금을 마련했었고요. 5월 30일 날 동남부 체전 아틀란타 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6월 3일 날 라그랜지 페스티벌을 위해서 집행부 몇 분이 회장님을 포함해서 라그랜지 시장과 그 상공회의소장과의 첫 면담이 있었고, 6월 6일과 7일 아시는 것처럼 동남부 한인체전 15개 한인회가 참가했고 아틀란타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6월 12일 구 한인회 매각을 위해서 임시총회를 했고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139명의 찬성으로 매각 결정을 또 했고요. 6월 18일 날 구 한인회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지금 저희 이 한인회를 새 한인회를 매입을 했고, 6월 30일 날 임시 이사회를 갖고 한국학교 대지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의를 했었습니다. 7월 7일 지금 저희 이 한인회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고, 7월 8일 날 여기 김백규 회장님도 계시겠지만 건립위원회 해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월 9일 날은 한인회 단합 대회를 열어서 50명의 집행부 이사 자문위원님들이 참석하셨고요. 7월 14일 날은 3분기 정기 이사회를 다시 한번 갖고 한국학교 대지 대신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7월 30일 얼마 전에 저희 한인회관으로 이사를 하고 1차 소방 검사를 받았는데 몇 가지 지적받은 게 있어서 일단은 패스를 못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동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미 강신범 부회장님이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주 목요일 10시 10분에 코리안 페스티벌 모임을 하고 있고 지금 라그랜지 페스티벌과 그걸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바로 저희가 준비하는 행사는 8.15 광복절 행사가 있고 오늘 안으로 신문에 광고가 나갈 거고 저희가 기대하기는 예전보다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해서 한 120명의 내분이 참석하실 거라고 예상을 잡고 있고 더불어서 백이성 부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그날 오시는 분들 중에 새 한인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 문제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 투어도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예, 그럼 질문 없으면은 이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이사회에 상정돼 있는 안건을 오영록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잠깐 많이 지나가는데 빨리 끝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2, 3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사회 안건 중에서 B를 먼저 하겠습니다. 새 한인회관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한국학교 지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김백규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받은 것도 있고 아직 제가 미숙해서 일단 건립위원회 측에서 저 서류를 받지를 못하고 제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에어컨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와보니까 갑작스레 사이 벌어졌고 5만 불이라는
하는 것을 거기에 리베이트 받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소방 법률에서 궁금하게 많을 건데 지금 우리가 AFC 그 리베카 한국기사 컴퍼니에서 엑셀라인 소방기구를 소화기와 39개, 엑셀라인 34개를 체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 스프링클러는 우리 이한이 건축 관리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수요일날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스프링클러를 지금 요 안에 보면 저걸 다 갈았습니다. 좀 갈았는데 한두 개가 지금 새는 게 그거 좀 체인지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 파이어 스프링클러 알람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해주면 된다 하는데 어제 보금 받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아니면 월요일날까지 마무리 시켜서 월요일날 인스펙터를 다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이튿날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나 또 우리 도어의 그 키, 그 스킬 박스 키 이런 건 다 완벽하게 끝났고 지금 파이어 스프링클러만 하면 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인회관 관리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일은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또 미팅을 할 거고 월요일 날은 6시 반에 임시 이사회를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해관관리위원회 문화센터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임시총회 때 제가 이사회에 보고를 드렸으면 약간의 우리가 관리위원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요번에 정식적으로 관리위원회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회칙 34조에 보면은 회장이 원했던 관리는 구성할 수 있다는 회칙 3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관리위원회 필요한 걸 설명을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리위원회 필요한 주문 목적은 뭐냐면은 전문성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 관리, 렌트, 현행 집행부와 관리부장하고 같이 콘택트해서 전문성을 가지려고 좀 준비를 해서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센터 신설은 우리가 집행부, 문화, 관리 3분화시켜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면은 지금 거기에는 우리 전번에 우리 관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독도 기념관, 한국 전통 문화, 6.25 전쟁 기념관, 상설 전시관, 위안부 소녀장, 그 후원자 동판 제작을 그쪽에서 맡아서 해줄 거고 운영팀은 이쪽 별개로 해서 운영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하나를 또 신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학교 지불의 문제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7월 8일 날 권리위원회가 이제 아까도 위원장님께는 말씀한 내용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다 우리가 가중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사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가져가니까 첫 번째 위직은 한국학교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과 저와 재무 부의장님과 우리 한인의 임시 사무실에서 7월 8일 날 7월 22일 날 임시 사무실을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우리가 권리위원회하고 4번을 우리가 사인을 했어요. 한국학교 측하고. 그 사인은 뭐냐? 사실 한국학교 측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학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거기서 들어온 돈이 24만 7,914불 13전이 우리가 입금으로 됨으로 인해서 20일 날 우리가 크루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이사장님, 전 이사님, 학부모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 크루징을 잘 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사실적으로 우리 한인 문화센터가 예상보다도 빨리 세일이 돼서 올 캐시로 크루징을 잘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약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첫째 만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한 게 7월 31일까지 우리가 돈을 대지를 못 줬을 때에는 8월 15일 날까지 대금 결제를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7월 14일 날 이사회 때, 정기 이사회 때 거기서 예상외로 돌발 사고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땅을 계약을 주기로 우리가 사인을 했는데 땅을 주지 말고 대금으로 결정이 좋다 하는 이사의 의견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존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손재 회장님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내용이고요. 제가 그때 7월 20일 날 한국학교에 만나면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금 결제에 대해서 약간 논의를 했고, 두 번째는 한국학교와 두 개의 사무실 저쪽에 있어서 내가 무상으로 준다는 말씀을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으로 기금 조성을 해서 내년에 우리 이쪽 땅을 여기서 이 자리에다가 조금 지문 어떻게 했냐 같이 기금 발행 그건 또 어떻게 그런 제안도 했고, 해칙이 약간 문제가 되면은 우리 해칙 개정 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해칙도 개정해서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한인사회와 한국학교에 같이 갔으면 좋지 않겠냐 그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사실 제가 이제 한국학교를 보니까 너무나 동포사에도 언론에 너무나 많이 나와서 지금요. 나와서 제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를 사서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을 사진해서 화합을 찾아가지고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회장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31대 집행부 모든 임원은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 거의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앉아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한글학교 첫 번째 안건이 나오는데 눈에 꼽아지. 우리 또 특히 우리 이 자문위원장께서는 한인의 또 저쪽 한글학교 경우에 있는데 또 어떤 신문을 보고 많이 오가가지고 그 출발하고 맞는데 이 해결은 방법 없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요. 그거는 한글학교에서 감사를 안 받겠다는 원이 그것 때문에 시발하는데 그 지금도 받을 의향이 없으니까 지금 도움이 돼요. 그 감사 문제는 그 질문은 제가 뭐냐면 오늘은 이 한국학교 지분관계 문제가 중점이니까 그 감사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 입장은 저는 뭐 솔직한 얘기지 한국학교는 고문이사하고 한인회는 자문위원장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한쪽을 특별히 두둔하거나 한쪽에 치우치는 이런 관계는 일체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학교 관계에서는 단 한 가지 제가 한국학교를 오래 관계했던 관계를 보면 한국학교는 전적으로 땅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리스 계약을 한마다 하면서 빌려 쓰고 있는데 그 학교의 비품이라든가 모든 걸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그 학교 측에서 컴플레인이 많기 때문에 참 가시밭길 걸어가는 식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당장 아무 데나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 건립기금을 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이승남 회장님 당시에 그 건물을 살 때도 그때 당장 한국학교를 지릴 능력을 조그만 땅이라도 있어야 급하면 천막이라도 치고 애들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학교는 전적으로 땅이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건물이나 이 땅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쪽 구석에 3에이커를 주기로 했다는 구석을 몇 번을 가봐도 한인에서 아무 쓸모없는 저쪽 구석에 있는 땅인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유권 해석으로 법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전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본다면 한인의 회장님과
김백규 위원장님이 크로징을 하고 땅을 팔기 위해서 한국학교 측하고 합의하에 사인을 한 겁니다. 주기로. 근데 한국학교는 그것 때문에 이사회를 몇 번씩 거치고 한국학교에서 반대하는 의사들 무마시켜가지고 겨우 사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한인의 이사 측에서 한인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사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위법이다 하는 걸로 해서 한국학교 땅을 못 준다는 걸 이사에서 가결이 되는데 유권 허석으로 법적으로 본다면 사인을 한인의 이사회 측에 의해서 사인을 안 하고 중대한 일을 한 거는 잘못된 거가 돼서 이사에서 논할 수가 있어요. 논할 수 있는 걸 잘못된 거를 이 회장님이나 김백규 위원장님 두 분에 대해서 비탄을 하거나 성토를 하거나 또는 앞으로 그런 일은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무슨 경고를 하거나 탄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딴 기관과 이미 사인을 한 법적으로 사인한 걸 주문이 못하느냐 할 권리가 이사회에 없다는 걸 내가 묻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권명 자문위원장님,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한 제대로 나가면 2시간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은 2분 정도로 끝내면서 질의응답식으로 갖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이게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쫓긴다고 해서 1분, 2분으로 그냥 남긴다는 건 모임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좀. 예, 오케이. 말씀하십시오. 지금 권 회장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쫓긴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건 좀 이 회의에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충 이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들은 오로지 여기서 집행부나 한인 회장한테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지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필요하거든 써먹으세요. 필요하거든. 필요 없으면 버리세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 김 회장님이 잠깐 한인회에 와서 감사보고 해라. 이것도 사실은 회장님하고 저쪽에 이사장이나 누구 관계자하고 이 얘기를 할 얘기지 여기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내 생각에. 그것이 그래야 실마리도 잘 풀릴 것이고 여러 사람 앞에 공개를 해버리면 권 회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조용히 하시고 항상 누누이 오 회장님이 내가 한국학교는 테이크케어 해야겠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것을 테이크케어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지분 문제죠. 한국학교 지분 문제인데 내가 한간에 듣기로는 지금 이 건물을 재표 먹겠다고 론을 신청했는데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신청한 게 먼저 번에 우리가 50만 불 신청하려고 준비를 해서 7,000불에 대해서 뒷받이를 해가지고 7,000불을 우리가 다 그래서 말씀드릴게 해가지고 2,000불인가 리턴이 들어왔어요. 재정적으로 그 나머지 서베이한 거 그런 거 들어가고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사회 때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마무리시킨 과정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제가 언제야 어제 그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서베이한 게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도 안 드렸는데 바란스 남아있는 금액이 김백규 자문위원장이 건립위원장 계실 적에 돈 들어온 돈, 쓴 돈에서 15만 4천 얼마 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재무 쪽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빼놓은 상태에서 15만 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메트로 거 다 합쳐서 그날 김백규 자문위원장 넘어온 돈이 이겁니다. 20만 4천 불이 있었어요. 4천 불에서 그날 저녁에 오늘 아침에 14,996불 46전이 책을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뺀 금액이
15만 4,140불이 그때 저한테 그리고 이제 넘어옵니다. 우리가 해산할 때까지 예, 해산할 때까지입니다. 그 돈이. 그래서 제가 아시지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고치고 난 금액이 16만 불 정도 있다. 우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국 학교 측에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 학교 측에서는 31일 날까지 안 되면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건고 라는 말을 많이 해서 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자문 변호사님을 오은영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서류는 제가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인한 것부터 여태까지 돈 나간 지출 서류 모든 건립 쪽은 자문 변호사 위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이틀 전인가 그래서 목요일 날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권우훈이 전화가 어디가 없고 거기 누구지 논 담당하시 헬렌 씨죠. 헬렌 씨가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길래 목요일 날까지 답을 주세요. 답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20만 불에 대해서 이자 좀 주는 방법, 원금까지 주는 방법, 25만에서 이자 아니면 원금까지 주는 방법 두 가지를 빼서 거기에 지난번에 제1은행에서 7년 론을 준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포메이션을 저한테 주십시오. 왜? 그 다음에 7,000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자료 모집을 하게 해서 제가 제1은행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립위원회에서 한인 동포사회에 대거 호소문을 내고 광고를 내고 해서 한인회관을 마련해야겠다고 광고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우리 건립위원회에서 했냐면 우리는 새 한인회관에 대해서 어떠한 론도 빌리지 않고 우리 손으로 다 마련해서 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동포들한테, 우리 건립위원한테. 그래 놓은 것을 이제 와가지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25만 불의 론을 빌린다는 건 우리 한인회관을 팔아먹겠다는 거 뭐가 합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사회에도 거치지도 않고 이사회에 거치려면 이사회에 거쳐서 총회를 가야 됩니다. 그것. 가부를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전직 건립위원장의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많은 것이 오 회장한테 오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건립위원회를 해산하라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에요. 그렇지만 아무 소리 않고 우리가 그냥 넘겨줬습니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건립위원회가 해체가 되면 그 이후에는 건립기금에 대한 돈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해서 당신한테 깨끗이 해서 회관도 깨끗이 해서 이렇게 해주면 당신은 기분 좋게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다. 얼마나 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도 실은 건립위원회 가라고. 사실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건물 딱 사놓으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패탱기 치는 거지 지금.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들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25만 론을 신청했다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내가요 명예를 걸고 그거는 끌어내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완부를 하고 산 돈, 이 집인데 한간에는 이 집이 너무 크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 밖에 아까 보셨어요? 문화공간 보셨어요? 꽉 찼습니다 지금. 뭐가 부족? 뭐가 큽니까 그게? 이보다 더 필요합니다. 한국도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와요. 들어와. 우리가 후세들을 위해서 이 짓 하는 것이지 우리요 10년 15년이면 다 죽습니다. 없어져요. 젊은 애들이 가야 돼요 이거. 한국 학교를 왜 버리려고 합니까? 같이 가세요. 죽어도 같이 가세요. 예, 제가 말 됐습니까? 이제 제가 말 좀 답변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물자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다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대체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지
재령에도 논받아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한국학교 올 캐시로 좀 배했는 것은 제가 전주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왜? 한국학교가 24만 7천 얼마의 돈을 우리한테 주지를 않았으면은 올 캐시로 우리가 크루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립위원회 해산할 적에 그 돈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든지 어떤 전직에서 얘기를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거기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41조에 건립위원회 해산에 대해서는 크루징을 했기 때문에 해산을 하고 제가 주고 오늘 상정에 올린 내용대로 운영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을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체를 별도로 하고 거기에 문화센터를 맹글어 가지고 건립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6가지 제안을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팀에서 관리를 운영하고 하면 되지 않겠 싶어서 긴급 이사회를 설령한 것입니다. 해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도 있지만은 제가 왜 그런가 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해측에 따라가는 것 저는 원합니다. 어느 분은 나한테 반영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주어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아직도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하겠다는 거지 한인 회장을 롱통 구했다는 생각도 없고 지금 걸림보고 모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최선을 노력하고 8.15 광복절 행사가 끝나면은 바로 모금 활동과 페스티벌 준비를 모으고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요. 네. 지금 건립위원회는 한인회장의 직권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12조 3항에 보면 건립위원회는 뭘 하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사는 데까지만 하고 가세요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사는 데까지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한인회 측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오 회장님은 누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한테 운영위원회를 맡아라 하고 몇 번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문 회장님하고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문 회장님은 내 할아버지 회장입니까? 뭔 운행장이하고 다른 겁니까?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해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대로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또, 네. 운영위원회라는 건 지금 오 회장님이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관리 운영입니다. 관리 운영위원회는 오 회장님 산하 집행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 회장님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장이 마음대로 컨트롤을 안 하고 한인 회관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자,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쪽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1은행에 론을 신청해놓은 그 자체가 아니 신청은 그때 회장님 잠깐 말씀을 아니, 50만 불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신청해놓은 거 저 그때 신청한 거 얘기지 제가 언제 신청을 했습니까? 25만 불을 다시 신청했다는 신청한 게 아니라 그날 우리가 이 사이에 50만 불은 우리가 크루징을 하려면은 50만 불이 돈이 있어야 이게 크루징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날 우리가 건립일처 저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구 한인가 건물이 예상으로 세일이 되는 바람에 또 그 돈이 한국학교 측에서 그 돈이 24만 몇천의 돈이 왔기 때문에 올 크루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7천 불이라는 돈이 제1은행의 구자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7천 불 중에서 5천 불은 쓰고 2천 불은 다시 리턴을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 거지. 제가 뭐 제 돈입니까? 그냥 뭐 한인이가 제 겁니까 이게? 오케이.
제가 그러면 좀 본질적인 질문인데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슈를 해결을 하려면은 예. 한국 학교에 돈을 주든지 네. 땅을 주든지 그쵸. 둘 중에 한 가지죠. 예. 다른 대안은 없죠. 네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한인의 이사회가 우리 한인회의 최고의 결정기관이죠, 그죠? 예. 물론 이제 그 건물을 사고 팔 때는 총회를 해서 이제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저번 마지막 이사회에서 돈을 주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돈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이제 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예.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땅을 주자 그러면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네네. 오케이. 그럼 만약에 돈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지금 론을 안 하고 돈을 줄 수 있습니까, 한인회가? 없기 때문에 없죠. 이사회들 물어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렇다고 이사들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20몇만 불 만들어낼 리도 없고, 자, 그러면 그게 아니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사님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사정을 해서 그러면 땅을 주기로 합시다 하고 이사회 결정이 나야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됩니다. 맞습니까? 제 말씀이? 그것은 땅을 준다면은 임시총회까지 가야 되겠더라. 이쪽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만약 네, 결의가 그렇죠. 되면은 그렇죠. 뭐 네. 형식적으로라도 임시총회 절차를 밟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그 노인회에서 가졌던 네, 맞습니다. 이사회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들어가죠. 형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뭐 대안을 찾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인회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사장님하고 제가 만나고 이거 어떻게 대안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한국학교. 그렇죠. 한국 학기는 우리가 7월 31일 날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대지를 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8월 15일 날까지 약속한 거를 지켜 나가야 돼요, 지금. 그러면 거기 이사회도 결정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빨리 이사회를 수립하겠다. 임시 빨리 열어라. 어떻게 이사회도 결정한 대책을 가서 막 구상을 해라. 어떻게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권리부에서 넘어온 돈 바란스를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이 현재 있다. 라고 왜? 그건 넘어온 돈이니까. 얘기해서 이번 이사회 그 있다고. 넘어온 돈이요. 그게요. 무슨 돈이냐면 그런 데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게 여기 레노베이션 하는 돈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날도 권리위원회 해산할 적에도 24만 얼마는 한국학교 측에서 18일 날 우리가 그 한의를 매각을 할 적에 19일 날 돈이 그 이튿날 24만 얼마에서 Y로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냐? 권리위원회 구자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에 이 돈이 30일 날까지 안 돼서 다시 준다는 약속을 사인을 해서 그날 그 변호사가 사인해서 넘겨준 돈입니다. 그럼 권리부여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누차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왜 권리위원회? 아니 땅 파는 돈을 우리한테 넘어온 돈인데 어떻게 권리부여의 돈입니까 그게? 권리위원회 쓰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그 돈을 안 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땅을 파는 돈을 그 이튿날 넘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서도 사실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돈을 바라는 게 그래서 아닙니다. 이사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열다 보니까 이사회에서는 땅 주지 말고 돈 주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사회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 이사회 열리기 전에 벌써 일주일 전에 오 회장님한테 내가 2번, 3번 전화를 드렸고 예. 그 다음에 김영률 이사장한테도 예. 2번, 3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이슈가 이거니까 땅으로 주는 걸로 좀 결정을 하되 만약에 3에이커가 많다면 한국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이 말이야. 니고시에이션 하라 이 말이야. 2에이커는 어떠냐? 1.5에이커는 어떠냐? 한국 학교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 돈을 우리가 허비합니까? 왜 그 돈을 쓸데없는 걸 줍니까? 아니 같이. 그리고 예. 이것이 그래요. 한국 학교가 우리는 한인회를 먼 훗날을 바라보는 거지 오 회장님 2년 동안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계속 가는 거지 회장들이야 중간에 2년 하고 내리고 2년 하고 내리고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먼 날을 보고 일을 해야지 여기서 당장 내가 이거 갚아 그건 이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네, 한국 학교에도 이 얘기를 하세요. 이 제가 얘기를. 한마디 자, 답변 이렇게 드리는데 잘못하면 회장님 내가 그건 그거 답변만 하고 사회자의 사회자. 예, 답변만 하고 사회자도 자기 의견을 할 때는 그것조차도 존중돼야 되지만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 김백규 회장님을 답변을 1분만 하고 끝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6월 달에 사인을 한국학교 4번인가 사인을 합니다. 지금 날짜하고 시간과 날짜를 다 적어왔는데 뭐 얘기를 다 아는 사실이니까 할 필요는 없고 6월 달 이사회가 있을 적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사모라는 간판을 가지고 한인의 임시대에 와요. 와서 그걸 보고서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연기를 합니다. 연기라는 과정에서는 그래요. 어느 데서는 뭐 내가 이렇지 않냐 그런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걸 놀랐고 그만큼 우리 한인 사회는 이제는 우리를 뛰어넘어서 제2세나 3세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을 해야지 뭔가를 오픈을 해야지 오픈을 안 하고 숨기면 안 되겠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는 지금부터는 한인 해치기 안 따라가면 나는 안 하겠다는 걸 분명히 공표를 했고 이사에서 결정된 상황을 존중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차에 김영률 이사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걸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라고는 거기서 표결을 해서 21명이 참석해서 15명 참석, 5명, 5명 기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지 않나 생각.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내가 고개를 늦자는 얘기지 해라 말라 하는 것은 저쪽에서 이사에서 결정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 답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요. 그 이사회를 주재하는 본인으로서는 이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 대다수의 동포들이 가는 길을 잡아야지 이사회가 흘러간다고 해서 아무데나 내버려도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사실. 거기서 이사회를 컨트롤하고 이사회를 같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 중구난방식으로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무슨 말이 뭐 어디가. 내가 그 동영상을 다 봤어요. 이사회 하는 광경을. 그렇게 해서는 이사회가.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이사장을 어느 시간에 좋은 시간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듣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한국 학교는 지금도 여분이 많습니다. 계속 대화를 하세요. 내가 화딱지 난다고 해서 찌르치우고 이런 건 나 자신 때만 그러지 먼 나라를 위해서는 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이승남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선배장이 있어서 제가 좀 한 다음에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나는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도 여기서 52년 살고 한인 회장도 2번 오고 직장생활 30년 한 사람인데 이런 단체 모임이 있으면 둘이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점심 먹고 회장 보고받으러 왔는데 김건립 위원장하고 여기 갔다 그분하고 말이죠. 한 분이 이 얘기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 얘기도 끝나기 전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이 사람 하는데 근데 듣기 싫어서 얘기했는데 김 회장은 왜 나한테 그렇게 저는 그걸 처음부터 앞으로는 성기를 좀 죽여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는 소리요. 권리위원장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다 듣고 여기서 답변을 해야지. 끝나기도 전에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도 끝나니까 그래 하고 둘이 싸움을 하고 잘못했다. 자식 죽은 다음에 잘못하면 뭐래.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알겠습니다. 둘이 싸우려고 놀러 온 거예요 여기? 아니죠. 앞으로는 말이 좀 조심스러워 하세요.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화 안 낼 것도 말이야.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꼭 자기 얘기가 방해가 그렇지 말이죠. 그렇게는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본론이 있으시면 본론 말씀하시고. 잠깐만 제가 없어보다가 이거 한마디 좀 1분만 말씀드릴까요? 회장님. 예, 말씀하세요. 어떤 거야? 저도 신문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느꼈는데 이사의 결정이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거, 그다음에 영토에 관계되는 거, 이런 중대한 것들은 국민 투표에서 결정해 놓은 거라고. 지금 이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끝나는 게 이건 아니라고 이건 이 주민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가의 영토에 관계되는 문제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좀 원민이 국민투표에서 초에서 결정해야 된다. 지금 예. 이사에서 결정을 아니, 지금 했지만은 저- 그러면 다시 뭐 총회를 열어가지고 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맞으라고 총회에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라고. 잠깐 나와봐요. 아, 1분 넘었어요. 그만하셔도 다 알아들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옳은 말씀이에요. 없어 지금 얘기하는 사람 누구요? 네? 지금 없어고 없어고. 그래요? 나는 박진호 씨 대신청장. 웃기고 있네. 자, 뭐 회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안에 선 회장님 먼저 기획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 이거 빨리빨리 여기 또 합시다. 질서가 있어요. 한인사회 딴 것보다 우리가 질서를 요구해요. 그래서 선지배님 하시고 손 회장도 하시면서 하시고. 나는 그 김백구 회장님 참 존경합니다. 왜냐면 한인 회장보다 어려운 게 권리위원장이야. 몽군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 옛날 한인회지 꿈 같은 얘기 이런 모금을 해서 산다는 건 이건 동화에 나오는 얘기 같았는데 현실을 그렇게 한 거 보고 나 김백구 회장 다시 봤어요. 근데 누구도 맞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인 회장 출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내지 마시고 내 존경하니까 좀 사기 가지고 하시고 아니 저는 뭐 한인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사님들이 옛날부터 우리처럼 있던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이사하고 역사를 모르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글학교하고 한인하고 무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요. 몰라. 그래서 내가 우리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한인회관 왔었다고. 설득에 돈이 없어서 한글학교 시설 안 주고 그걸 설득 없었던 거라고. 이승남 회장이 어떻게 그래요? 일본에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게 입과 이몸처럼 같이 가야 된다고. 이게 서로 필요할 적에 신세 주고 필요 없다고 참 이게 안 돼. 같이 공존해야 돼. 손 회장, 이 두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하지 아니 마서. 담배 이렇게 또 그만 얘기해, 오케이? 그만할게. 우리 무식한 사람 아니니까 지금 실트럭 들었다고. 다른 얘기. 끝내죠, 이제. 김준호 위원장 말씀하시고 다 진짜 두 분마저 다 얘기했어. 한마디 했어. 근데 뭐 어떤 모임 자체가 물론 기자회견도 좋지만 우리 회장님에게 자문을 주려면 제가 역시 흐릿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당연히 신문에 나가면 공개하면 서로 감정이 생길 때 말도 모르겠는데 일단 결론이 가는데 또 내가 얘기할 게 많이 있어요. 예. 또 우리 또 의뢰자는 의뢰자는 참 모든 일을 열심히 해요. 한번 행정이라고 잘하는데 한 가지 딱 행정은 좀 연락은 막 얼굴 표정이 밝아져. 표정 관리 잘해야 돼. 잘하겠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불쾌함을 줬고. 그러니까 또 그거를 좀 차지해주면 좋겠어.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외용가의 알겠습니다. 됐어요. 웃어가면 그때 그래서 뭐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해는 빨리 와서 간단하게. 그래서 우선 이 큰 건물을 우리 꿈에도 이렇게 기대를 못했는데 저거는 쓰자고 써가셨는데 이거를 일단은 여기까지 오게 한데 가장 힘들어서 다들 했었지만 우리 오 회장님과 김백기 회장님도 박수 한번 내주시고 제가 보다는 게 여기 송 회장 계시지만 내가 여기 온 지 37년 됐어요. 네? 우리 형님이 나보다 먼저 너무 앞에 떴기 때문에 나는 한에서 나갈 기회를 나갈 수가 없어. 청주 한회장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 한 공직자비 한국학교 초창기에 총무이사입니다. 한의학교가 생길 때부터 나는 여기 있었다고, 현직에. 처음 온 사람들 얼마나 했었어. 가스를 줬나, 뭘 했나. 왔다 갔다 여기 쫓겨나왔었나. 제가 아는데, 제가 그동안에, 5년에 또 그동안 또 어떻게 두 가지를 또 남들 한회장 안 한 거를 내가 한 기회가 있었다. 문이 앉으니까 예? 작품 일이 많네. 여기 권명회장 계시고 은회장 계시면 저는 여기 역사 편찬위원회가 애틀란타 우리가 나올 때 나는 LNG 요건을 참고하려고 그랬더니 없었어요 이거가. 권회장 아직 은회장 하와이 수tum바 때 와가지고 100주년 기념 때 이거가 없었어요. 이걸 우리가 만든 장본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시고 여기
저걸 만드셨다고. 근데 한인회를 경영하던 기자들께는 이거는 아마 은 회장님 여분 있어. 이건 내가 은 회장을 통해서 다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은 최에서도 한인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가 알 거예요. 그래서 두 분 감사하고 제가 조금만 얘기하죠. 우리 한인회가 처음 시작이 1868년 시작된 거 아세요? 기자들도 아셔야 돼요. 그것도 개천절 날. 그때 손 회장이 계셨어요. 발기총회. 예? 앞으로 4년 되면 이거 50주년이 됩니다. 50년이면 꺾어진 100년 안에, 그죠? 그걸 앞두고 이세를 보거나 산자를 봐서 이 건물 가진 것만큼 프라우드한 게 없다고 아테나에 사는 우리들은. 이게 날고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고, 그럼 저게 제일 크죠, 그죠? 여기 많은 그 역사가 녹아 땀 있는 걸 갖다가, 그래도 오 회장 때가 하는 건 큰 일을 하신 거야. 발사하고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50년 준비위원회를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한인사가 정말 똘똘 뭉칠 계기 되잖아요. 그때 되면 그저 영국 방송통에도 부활해야 돼. 얘는 하던 것도 없어. 관련된 웃을 얘기 안 해요. 근데 다녀가는 애들로 안 해주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광복절 다음 주 오기 전에 지금 계획이 내일 뭐 한다고 그랬죠? 내일 자문위원회. 그리고 월요일날 임시이사죠? 네, 임시이사 있죠. 제가 바라기는 오늘 모인 거는 네네. 의견을 취합해서 네. 더군다나 한일을 경험한 회장단의 의견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방향. 네. 결정은 거기서 하죠. 그래서 네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보면은, 예? 누구야. 한국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다 있어요. 예? 박성근 씨 앞에 그 김학봉 때 이사해서 이게 발기가 돼가지고, 예? 그때 모금 돈으로 해가지고 박성근 씨 시작했다고. 한인회의 회칙도 내가 회칙 개정도 했지만, 한인회와 한국학교는 같은 바디. 특별기구 중에 하나라고. 거기는 권리위원회도 있고, 정치발전회도 있고, 깨물세도 있죠, 그죠? 한 바디인데, 내가 엊그제 이걸 보고요. 여기 뭐, 어느 신문을 막 말하려는 게 아니고, 보자, 이거. 빨간 줄 줬다고. 한인회와 한국학교 정명 대결. 우리가 여기 사는 사람들 창피한 일인데, 이 신문이 미국의 딴지에 나왔다 보세요. 서 회장님이 지금 30년을 일하면서, 이거 창피한 기사 아니야? 예? 나도 한인회 정말 회원으로서도 그렇고, 여기도 봐. 정명 대결. 여기 또 뭐야? 계약 이행하라. 8월 15일까지 안 하면 법적 대응한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안 해, 솔직히. 이거를 일주일 안에 광복절로 우리가 하나 되가지고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방법 안 하면 그래, 권 회장이 잘 오셨어. 한국학교는 회칙에도 특별위원회 한 회칙 저러기 중 하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또 긍정적인 거에 나이 말을 언론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날 공이 그때까지 많이 얘기했지만, 한일 재정감사를 받게 돼 있다고? 이번에 하세요. 꼭 하세요. 한국학교 재정감사. 하셔야 돼. 그리고 이거 말고 30몇만 불 돈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어. 25만 불 말고. 그것도 한인의 돈이나 마찬가지 같은 울타리에. 그 돈도 감사 받아야 돼요. 내가 회칙개정위원장 할 때 여러 번 전화 왔는데 뭐라 하는 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돈 30몇만 불 중에 어느 교장 때 얼마를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쉬하려니까 공개를 못해서 감사 안 받아. 이런 말을 하고 그 돈 30여만 불이 중간에 써서 지금 20몇만 불 뜯다. 이런 말도 또 들린다고? 이걸 감사를 제대로 하면은 정정백백 나오는 거를 왜 한국에서 안 하지? 내가 무슨 안 해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 회칙에 다 있어, 회칙에. 얼마나 회칙을 내가 6개월 동안 회칙개정위원장으로 나도 그거 딴 거 몰라도 괜히 한해 있다고 은 회장한테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공개적으로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걸 하고 싶은 말은 한국학교는 한인에 빠지기 때문에 돈 참여권 땅을 준다 만다는 우리 내부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다 쓰려면 쓰시라 그래. 왜 법적으로 나가서 그래요? 예? 박긴장 쓰고 이 땅에 싫으면 저쪽 쓰시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한인 이사에 가서요. 예. 역사를 알면 한국학교 없었으면 저 땅도 못 샀어. 그죠? 예. 그러면 50만 불 인슈런스 나온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것도 없지? 한국학교 없으면 100만 불이 안 들어왔다. 그렇죠?
그럼 이거 250만 했었지만 그게 없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25만 들어가면 또 찼다 그죠? 역사적인 걸 다 해서 하나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 같으면 나는 딴 분도 있지만 한인 회장이라면은 지나면 다 나가는데 그 쓰고 단 게 다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애쓴 내가 회장 처음 봤어. 처음이 아니라 나머지 다 했지만. 그래서 이번 광복절날 건립위원장과 건립위원들 감사패 하나씩 다 드려.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 그거 하고 또 하나 더 하면 감사해. 개관식 때 그랬습니다. 개관식 때 하려고. 또 하나는 뭔가면은 시간 때문에 더 안 하는데 지금 그 두 번째 거는 말이죠. 관리위원회 설립이나 이거는 이름 바꿔서 한해 회칙 개정할 때 다 집어넣으세요. LL 보면은 한국학교와 아니 한해와 회관관련회가 쌈만 해 맨날. 응? 네. 이걸 잘 지혜해서 네네. 그래서 전직 회장들 잘 예? 네네. 점심 한 그릇 딱 주더라도 어머 띵크탱크야 여기다. 예, 예. 얼마나 경험이 있어서 우리 하나 되도록 이번 광복절날 이런 말 다 없이 전직 한회장단은 한해 카트 받으니까 돈 25만 불 가지고 필요한 거다 쓰고 이것뿐이 아니라 노예도 마찬가지고 뉴스센터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한인사의 그 유용한 거는 하나 더 집어넣어서 알겠습니다. 모금하는 그래. 근데 하나는 같이 가요. 여기 저 김 회장을 관리거는 금했지만 하나 더 하는 거는 모금을 더 해야 돼. 내가 보면요. 나도 건축업자 안 했지만 지금 방 50개가 있었다 그죠? 저걸 렌트를 주려면 방 리노베이션 50개 하는데 없어요. 아니 나 왔어. 여기서 봤지 그지? 저걸 리노베이션 하면은 500번을 받아도 2만 5천을 들어와요 그죠? 그럼 리노베이션 돈이 필요한데 내가 봐도 나도 비즈니스 해봤다고. 예, 내 가게 하나 리모델링 50만 불 들더라고요. 잘하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한 번 더 쓰고 시켜요. 김백규 회장이 더 해야 묵직하게 한 번 더 해서 한 번 빼야 돼. 관리비까지 다 줬네. 관리위원장은 그거 놔두고, 놔두고. 제 임무는 끝났고요. 자, 제가 아직 모르셨어요? 예? 아직 아니, 그만할게. 예, 그럼 저 한번 아이, 그래. 예. 빨리 그만. 잠깐만요. 네. 그 지금 그 가장 문제는 한국학교 지분 문제인데 다른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건 그 자체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한국학교의 한인의 소관이고 또는 한국학교를 감사를 받아야 된다, 재정복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결정하거나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이라는 방향 되시죠? 저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 날 한국학교 전직 이사장들하고 교장 선생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박성근 회장이 그 박성근 한인 회장 당시에 한국학교가 창립이 됐다고요. 그때 박성근 회장이 한국학교의 필요성이 한인 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박성근 회장이 적극 지원을 해서 발기인 형식으로 만들어서 발기한 거지 한인의 소관 절대 아니라고 박성근 회장이 누누이 자기가 책임지고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그걸 고인이 지금 논할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한국학교 지분 반환 문제 아닌 것만 장관님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한국학교 문제는 저는 공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야, 저 권회장님 여기 솔직히 말해서 오실 자리가 아니야. 여기 전직 한장들 어제도 와서 경청하는데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박정건 한회장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김학봉 회장 때 돈까지 다 네,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봐요? 엊그제 송미려 한국교장 의원이 만났더니 한국학교는 한해 소속이 아니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교장을 해? 오케이. 하나만 더 봐요. 한인교회 내가 나가는데 하다못해 프리스쿨도 조자 주정부인가 나 있어. 예? 보세요. 한국학교 나 있어. 요명만 갖추면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내 개축개정장 위원장 때야. 한국학교 누구 이사장이 그래. 전 이사장이. 우리는 조자 주정부의 룰을 따르지 한에 있는 감사나 인사권 안 받습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된 거는 이번에요. 지금 해축들 하면은 해축한다고 했죠. 한회장의 한회장 임명을 안 받은 이사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한국학교도
어느 단체고 장이 있을 때 그 긴 거야 임기 내에 이사들만 임기지. 한국 교장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출 차입해봐야 돼. 됐습니다. 지금도 한국 이사가 아직도 있대. 네, 말씀하세요. 예? 예, 그거 풀면 그거 아니면 30만 불 내놔야 돼 지금. 손 어제부터 들고 있어 이게. 네, 30만 불 있는 것도 내놔야 돼 한해. 회칙을 안 지키잖아. 여보 김먹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밤을 새고 해도 해야 돼. 이거 얼마나 역사를 부정하고 말해 회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다면 안 돼. 아유, 됐습니다. 그만하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다 역사에서 하는 거지. 뭡니까? 권회장님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나 처음 듣는데 아니, 한일 학교가 한일 소속 아니라면은 그 학교 해체시켜. 아니 개인적인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개인적인 개인이 아니라 하시라고. 아니 이사장 출신이죠. 한국 학교가 한일 소속이 아니라는 거는 예, 해봐. 그건 한일을 부정하는 거라고. 그만하지. 자, 사람이 인신공격으로 인신이 아니에요. 직책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분명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마디로. 하고 마칩시다. 이 나이 한두 살도 아니고 오래 사신 분들인데 여기 와서 서로 얘기를 잘 듣고 얘기는 건 좋은데 소리 지르고 책상 두들고 서로 얘기 끝났는데 막 이러는 게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모임은 전직 한인 회장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 회장께서는 조그만 룸을 하나 전직 회장들이 와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안내해 주시면은 우리가 한글 학교고 이런 게 해당 걸 따질 게 아니라 전직 회장들은 다 한 사람이에요 여기.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전직 한인의 회장이 있어요. 나도 십몇 년 해봤지만은 이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전직 회장의 얘기면 그걸 간단히 끝날 것은 전부 다 각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칠령 씨 요리 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임을 갖고 할 일이 있으면 회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회장이 간단히 끝내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다음에 올 때는 밥값 다 자기 다 내고 그냥 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 기자분들까지 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송 회장님도 손선수는 내가 좀 네. 됐습니다. 예, 회장님. 제가요. 회장님 말씀. 좀뭐 네. 즐거운 이야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좀 앞으로 한인사의 발전상 제가 요새 한인사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들으면 그 몇몇 그 회관이나 이런 걸 대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한인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 프로퍼티를 뭐 팔려고 내놨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한인 회관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가 발전해서 네.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네. 잘만 운영을 하시면 얼마 이제 뭐 심지어는 우리 예식장만 꾸며놔도 그것만 해도 우리 한인회는 자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김 회장하고 둘이 조용히 얘기해서 그 얘기를 사람 앉혀놓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끝날 때 그럼 마지막으로 저 사람 하나만 얘기해. 저기 우리 기동대 대장. 잠깐만요. 우리 은주부 의장이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회의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내가 뭐 왜 갑자기 한 말씀 해주셔야죠. 해주세요. 아니 지금 한 말씀. 아니 조금 더 죄송. 아니 조금 아니 난 죄송을 사과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저 회장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여기 저 그냥 바깥에서 인사. 들어오시는 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들어왔는데 당신이 여기 참석할 권한이 있냐 모두 하면서 야야를 하는 전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권 회장님, 오 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문위원장님 모시고 오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인의 모임인데 자문에 앉아 계셔야지. 저 오늘 느낌이 그러네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싶습니다. 예, 제가 다 뭐 계시지만은 제가 20대, 30대, 40대 지나면서 다 같이 지내시던 분들인데 그 뭐 다 좋은 말씀 잘 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열을 받는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일 과거에 한인 회장 하시면서 제일 그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뭐 그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오 회장님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아서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또 뭐 다 경험하셨지만은 역시 한인 회장은 이 한인 사회를 다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백 회장님 뭐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지만은 마음에 조금 섭섭함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인 회장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한인 회에 대한 오토리티,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한인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 회장은 저하고 친구지만은 개인적으로 이 양반 모질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인 회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직 회장들이 한인 회장을 리스펙트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그런 맥락에서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소신껏 하시되 뭐 그저 잘 이렇게 좀 어우러질 수 있는 포용력을 잘 발휘해서 하시는 길을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회장님 건강하시고 관심 있게 한인은 최선을 다하는 걸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